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 포토맥 강에 자리하고 있는 시어도 루스벨트 섬에 나왔습니다. 36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섬은 미국 국립기념물이자 숲과 습지로 이루어진 야생보호구역인데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기념하기 위해 1930년대 조성됐습니다. 42살의 미국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환경 보존을 국책 사업으로 삼았는데요. 요세미티와 마리포사 산림 등을 비롯해서 미 전역에 2억 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국립공원과 야생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또한 재임 기간 러일 전쟁 종전을 중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파나마 운하 건설, 노동자 권익 신장 등 나라 안팎으로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20세기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기틀을 닦은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에 얼굴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뉴욕 자연사박물관 앞에 있는 그의 동상은 박물관을 소재로 한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식민주의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페인트를 뒤집어 쓰는 등 여러 차례 순환을 겪다가 최근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여파로 80년 만에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대형 폭발이 일어나며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뒤로 날아갈 만큼 폭발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지난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레바논 정부는 항구 창고에 적재됐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아직 수습되지 않은 현장에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항구 근처의 건물도 여러 채 무너져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갈 곳을 잃은 상태입니다. 미국 항공운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이 지구로 귀환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회사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캡슐은 지난 2일 대기권 진입 후 4개의 대형 낙하산을 타고 바다에 착수했는데요. 이들은 5월 30일 우주로 날아가 국제우주정거장에 2달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육지가 아닌 바다로 귀환한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기상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2달째 계속되는 폭우와 홍수로 중국에서는 5천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 물난리가 발생했는데요. 반면 유럽에선 폭염이 이어져 스페인 북부 산세바스티안의 낮 기온이 섭씨 42도까지 올라 지역 관측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선 허리케인급 위력의 열대성 폭풍이 강한 비바람을 뿌려 막대한 피해를 줬고 캘리포니아 남부에선 커다란 산불이 일어나 주민 약 8천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시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멜버른 시민들의 야간 통행이 금지됐고 낮에도 필수 외출 외에는 활동 폭이 제한됐는데요. 장기간 집에서 버틸 생필품 구매를 위해 시민들이 대형마트에 길게 줄을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봉쇄 조치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 추세를 꺾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신규 확진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In Joe Biden's America, you and your family will never be safe. Rioters and criminals will be totally protected. Law-abiding citizens will be totally disarmed. He's shown that he can't beat the pandemic and keep you safe. He can't turn the economy around and get America back to work.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정책 홍보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러닝메이트 최종 지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과 향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요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약 10%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그 한계가 있는데요. 주요 경합주, 즉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율을 봐야 표심을 읽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처럼 선거인단 규모는 커도 지지 성향이 거의 일정한 일부 주들과 달리 선거 때마다 인물이나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스윙 스테이트가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3개 주를 주목합니다. 오데오 주변 공업 중심 지역, 이른바 러스트벨트를 대표하는 곳들이죠. 7월 30일 프랭클린 앤 마셜 칼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데요.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근소한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또 다른 격전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오늘날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권, 그리고 실직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에 현상 유지보다는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 part of the message he's communicating, which is that our nation has to heal, we have to unify, we have to overcome these bitter divisions.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소요 사태에 연방 요원들을 투입하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포고하는 등 법과 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강조하는데요.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 7개 주가 시행 예정인 우편 투표에 부정 소지가 있다며 금지할 뜻이 있음을 연일 내비칩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아직까지 큰 유세나 홍보 행사를 하지 않고 곧 있을 부통령 러닝메이트 지명 전까지 눈에 띄지 않는 전략을 이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When an incumbent president's on the ballot, the election is usually a referendum on that person. Now, I think that the president really wants to make this election more of a choice between him and Joe Biden.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와 언론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는 만큼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도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과연 오는 11월 3일 어떤 후보가 미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온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I'm Olivia Snyder, and I'm 12 years old. My mom draws the sketch or the plan, and then we tape out how we want it to look. For today's project on our turtle, we took a style that I found online, which is from stain, or like a fake stain art, but with chalk, where you tape out what you want to paint, and then to give you nice, clean, crisp lines. And then we like to color it in and make it look nice. We wanted to do something with the manhole to make it prettier and make our neighborhood look nicer and bring a smile to people's faces. I first heard about the Stay-at-Home Chalk Art Festival by a neighbor who posted it on our HOA Facebook page. But I actually didn't have any chalk, so I sort of dismissed it. Just by coincidence, a neighbor was cleaning out her house and found a bunch of extra chalk and asked if we would like it. She was so generous to offer us the chalk, so we were grateful for that. Because it started right when the lockdown was pretty serious and, we didn't go anywhere. Every week, the Stay-at-Home Chalk Fest had a different theme. So a week ahead, we would look into ideas about what we would like to do. Ellen Cho and her daughter submitted drawings every week, and they were very creative and have quite a range of drawings. So we received drawings that really range from kids or parents and kids teaming up to create drawings, as well as professional artists who also submitted stunning drawings. We had participants also from California and from Mexico, in addition to artists from this area. So it really was an event that went beyond the territory of wrestling. As you can guess, my daughter is 12 and really into her video games, like most
girls her age. And so this is a nice, the chalk art was a nice break from the video games or screen time. And I did like collaborating with her and everything from starting the research and brainstorming ideas all the way to the finished product. We had a lot of positive response from friends. One even saying that they saw something and said, "Thank you, I really needed that today." So that made us really happy that we can spread some joy during this time.